안녕하세요. 센 핫트렌드의 양희선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동안의 방송 중 특별한 아이템만을 모아 다시 보여드릴 텐데요. 과연 어떤 것들일지 궁금하시죠? 저희 선이가 곳곳에 숨겨놨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이 센 핫트렌드의 열혈 시청자라면 딱 눈치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벌써 다 찾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심리와 연관된 아이템들을 모아봤는데요. 사람들은 왜 이 심리의 세계에 혹하는 걸까요? 올봄 여자들의 욕망을 높여주는 이 섹시한 키를, 높은 구두를 신는 여자들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누나들의 로망, 연하남. 이 누나들은 왜 연하남에게 하트를 날리는 걸까요? 이 완소연하남 유승우 군이 아역 배우부터 스타가 되기까지 힘들었던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이 오묘한 심리의 세계, 저희가 다양한 아이템들로 준비해봤습니다. 원스톱 다이렉트로 즐겨보시죠. 세월이 바란 듯한 사진 속 주인공, 깜찍한 어린이들은 누굴까요? 어린 시절부터 귀엽고 앙증맞은 외모와 나이답지 않은 탁월한 연기력으로 일찌감치 주목받아온 아역 배우들인데요. 아역이나 청소년 시절에 대비해 대성한 스타는 니그! 안성기, 강수연, 김혜수, 손창민, 이미연, 이민호, 장근석, 문근영까지? 알고 보니 정말 많네요. 그래서 혜선이가 준비했습니다. 아역 배우에서 스타로 거듭난 이들의 위기와 성공 과정을 따라가 보자고요. 어릴 때부터 연기 활동을 시작한 배우 중 가장 성공적인 길을 걸어간 인물은 누굴까요? 바로 조사 들어갑니다. 전국 시네티즌 인터넷 패널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1위를 차지한 배우는 바로 자타가 공인하는 국민 배우 안성기 씨네요. 1957년 황혼열차의 아역 스타로 데뷔한 이래 한국 영화의 굴곡진 역사를 함께 걸어온 안성기 씨는 현대 한국 영화의 대들보라고 할 수 있죠. 출연작 140여 편, 대종상 청룡영화상 등 한국영화상 20여 회를 석권한 천의 얼굴. 스크린 안과 밖에서도 모범시민이자 배우로 자리매김하고 있답니다. 안성기 씨는 이제 작년에 연기 데뷔 50주년을 맞았을 정도로 상당히 어린 나이에 데뷔를 해서 한 번에 굴곡도 없이 최정상을 누리면서 중견 배우로도 자리를 잡고 있고요. 국내 영화계의 대소사에 빠지지 않고 참여해서 영화인들의 목소리를 낼 정도로 한국 영화계의 산 증인이자 그리고 아역 배우에서 어떻게 성장해서 성인 배우를 안착할 수 있는 모범 답안을 제시한 배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공한 아역 출신 배우 2위는 월드스타 강수연 씨네요. 베니스 영화제, 모스크바 영화제 등에서 여우주연상을 석권하며 한국 영화사에 한 획을 그은 배우 아니겠어요? 그 밖에 영화와 TV, 연극, 음악 무대를 넘나들며 활발한 활동을 선보인 만능 엔터테이너 양동근. 아일랜드, 패션 70 등의 드라마를 통해 성인 연기자로 안착한 김민정. 불량주부에서 보여준 코믹 연기로 주부들의 우상이 된 손창민 씨 등 성공적인 아역 출신 배우로 이름이 거론되었네요. 시초를 따지자면 1960년대 이제 한국 영화계의 가장 큰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부터 이제 아역 배우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오래된 향수를 자극하는 사랑방송님과 어머니에게 오키로 출연했던 배우부터 아마 사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80년대 넘어오면서 똑순이로 사랑을 받았던 김민희 씨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아역이고요. 한지붕 세가족에 등장했던 순돌이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이 기억하고 있는 대표적인 아역 스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아역 연기자 출신으로 성인 연기자로 성공한 배우들은 외모보다는 연기력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여기엔 또 남다른 이유가 있군요. 아역 스타들은 무엇보다 귀여움으로 어필하지만 성인 연기자로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요소는 귀여움보다는 다른 매력 아니겠어요? 저처럼 섹시하다거나 이런 거? 하지만 아역 스타 출신 연기자들은 나이가 들어도 시청자들은 여전히 앳된 모습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아서 성인 연기가 안 된다는 것이죠. 미다리라는 캐릭터로 등장했던 김성은 씨 같은 경우는
주변의 어떤 기대와 그리고 주변의 어떤 관심이 너무 지나치고 그 본인의 어떤 그 자아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상당히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아역 배우에서 성인 연기자로 변신하기가 너무도 힘들다 보니 예상치 못한 피폐한 길로 들어선 안타까운 사례들도 생겨나고 있네요. 1970년대 고교 얄개라는 작품으로 이제 일약 스타덤에 올랐던 이승현 씨 같은 경우는 그 어린 나이에 받았던 인기와 주변의 기대 때문에 성인 배우로 자리를 못 잡았고요. 그리고 잇따른 사업 실패로 막다른 길에 몰려서 노숙자 생활도 하고 자살 시도까지 했었다는 그만큼 아역 배우로 살아남기 그리고 살아가기가 상당히 녹록치 않다라는. 최근엔 아역 배우들이 성인 연기자로 넘어가는 과정이 조금은 자연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SBS 여인천하에서 아역으로 눈길을 끌었던 장근석은 KBS 황진이와 영화 즐거운 인생을 통해 성인 배우로 소프트 랜딩했죠. 영화 도레미파솔라시도 기다리다 미쳐, 아기와 나를 잇따라 개봉시켰고 MBC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에서도 성공하면서 영화와 방송을 넘나드는 블루칩으로 각광받고 있답니다. 전 못 버리겠어요. 우리학교 ET에서 천성근 교사와 인연을 맺는 학생으로 연기력을 뽑는 백성현과 박보영도 아역 배우 출신이네요. 백성현은 1994년에 데뷔해 SBS 천국의 계단의 권상우의 아역, MBC 다모의 이서진의 아역으로 활약했죠. 최근에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아역 스타는 이제 왕석현 군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화 과속 스캔들에서 그 박보영 양의 아들로 출연을 하면서 애드리브 연기로 그 전 세대의 웃음을 선사하면서 일약 스타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같이 출연했던 박보영 양 같은 경우도 왕과나 같은 드라마에서 오랜 기간 아역으로 출연을 해서 실력을 쌓았던 대표적인 아역 출신 스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도 이제 최근에 종영한 꽃보다 남자에 출연했던 박지민 군 같은 경우도 오랜 기간 아역 활동으로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고요. 앞으로 활약이 기대되는 아역 출신은 개인적으로 유승호를 꼽고 싶군요. 유승호는 MBC 태왕사신기와 SBS 왕가나에 출연해 한층 성숙해진 연기력을 보였을 뿐 아니라 소지섭의 견줄 만한 뛰어난 외모로 차세대 꽃미남 스타로 누나들의 기대를 듬뿍 받고 있답니다. 최근에는 아역 출신 스타들도 전문적인 매니지먼트의 도움을 얻어 성장기를 잘 넘긴 뒤 성인 연기자로 거듭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김민정과 문근영이 성공적으로 변신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뱀파이어와의 인터뷰의 커스틴 더스트나 레옹의 나탈리 포트만, 태양의 제국의 크리스천 베일 등이 성인이 되어서도 주연급 연기자로 주목받고 있잖아요. 아역 배우 여러분들, 대중성보다는 작품성을 또 스타성보다는 능력을 중시하는 대중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충실하게 맞출 수 있다면 아역 배우 출신 연기자들의 화려한 연예계 재입성은 따놓은 당상 아니겠어요? 작년 10월 2009 SS 프라다 쇼에서는 2명의 모델이 런웨이에서 넘어지는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세계 최고의 프로 모델인 이들도 차마 감당할 수 없어 주저앉아 버렸다는 그것은 바로 무려 17cm에 달했던 하이힐, 아니 키릴이었다고 합니다. 이거 뭐 17cm의 키릴이라면 신발을 신고 벗는다가 아니라 신발에 오른다, 신발에서 내린다 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미 많은 여성들은 키릴의 유혹에 빠져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혈액순환 장애, 발가락뼈 뒤틀림 등으로 자칫 죽을 수도 있다는 이 키릴의 마력. 죽음과 맞바꾼 아름다운 비밀 키릴을 지금부터 모조리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릴보다 먼저 세상에 태어난 건 바로 자매품 하이힐. 하이힐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옛날이었는데요. 기원전 4세기경의 그리스 테베 고분에서 최초의 힐을 신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벽화로 발견됐습니다. 이후 하이힐을 대중에게 가장 많이 유행시킨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의 태양 루이 14세는 자신의 작은 키 콤플렉스를 이 하이힐로 해결했다고 하는데요. 오늘날의 여성들이 하이힐을 신는 이유도 바로 이 루이 14세와 비슷한 이유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하이힐이 여성의 각선미와 관능미를 돋보이게 하는 데 큰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독일의 문화인류학자 잉겔로레 에버펠트는 유혹의 역사라는 책에서
곧고 길게 뻗은 다리는 남성들에게 젊음을 연상시킨다라는 내용으로 여성들은 하이힐을 남성을 유혹할 도구로 이용한다고 기술했습니다. 실제 여성이 하이힐을 신게 되면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 상체가 앞으로 살짝 향하게 되고 엉덩이는 뒤로 빼는 자세가 되므로 여성의 상징인 가슴과 엉덩이를 강조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리가 가늘어 보이고 휜다리가 교정돼 보이는 효과까지 볼 수 있다고 하니 우리 여성들 이만하면 하이힐, 아니 그보다 더 높은 힐에 열광할 만도 하네요. 런웨이에서 훨씬 높아진 하이힐은 10cm를 돌파한 후 진화를 거듭하더니 현재는 14에서 20cm에 이르는 완전한 키릴로 재탄생했습니다. 이제는 런웨이 밖에서도 어렵지 않게 아찔한 키릴족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키릴 전염에 직격탄을 맞은 집단으로 연예인들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작년 한 해 신상녀로 큰 인기를 모았던 가수 서인영 씨는 연예계 대표적인 키릴 애호가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한 방송에선 자신의 신상 구두들을 전격적으로 공개하면서 역시 키릴 마니아임을 입증. 그 높디 높은 키릴을 신고 아예 무대 위에서 펄펄 뛰어다니며 춤을 추는 모습은 보는 사람도 그냥 아찔하게 만들곤 했죠. 키릴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할리우드 스타도 있습니다. 바로 섹스 앤 더 시티의 사라 제시카 파커인데요. 사라 제시카 파커의 드라마 송 역할인 캐리는 일명 슈어홀릭으로 불리며 넓은 집, 큰 옷장보다 더 큰 신발장을 원하는 진정한 키릴 마니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키릴 얘기할 때 이분을 빼놓고 얘기하면 섭섭하죠. 세계적인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의 부인이자 스파이스 걸스의 멤버 빅토리아 베컴이 바로 그 주인공. 그녀는 어딜 가나 키릴을 신고 외출하기 때문에 연일 파파라치들에게 찍혀 화제를 낳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완소 아들들 브루클린, 로미오, 크루즈를 데리고 나들이를 가면서도 이 키릴을 포기하지 않아서 그녀의 우스꽝스러운 발모습이 신문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잘생긴 남편을 꽉 잡아두기 위한 그녀의 피나는 노력이 정말 가상한 것 같네요. 선호하진 않지만 이 키릴이 꼭 필요한 스타들도 있습니다. 바로 악녀를 맡고 있는 여자 스타들인데요. 아찔하고 높은 키릴은 날카로운 커팅 또는 과도한 펌 그리고 진한 스모키 화장과 함께 악녀 3대 구성 요소로 절대 빠질 수 없는 아이템이라고 하네요. 진화에 진화를 거듭할수록 높아만 가는 키릴. 힐은 높을수록 스타일이 잘 드러나고 또 매력이 흘러서 주위의 시선을 끈다지만 아름다움을 위해 건강쯤은 감수할 수 있다는 여성들의 욕심들은 자칫 발에서부터 다리, 심지어는 척추까지 심한 무리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경기 침체가 깊어질수록 호황이라는 키릴 때문에 어쩌면 머지않아 발가락만으로 걸어다니는 여성들이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 여성 여러분, 이제 제발 적당한 힐 높이 유지해주시고요. 건강도 좀 챙겨보자고요. 사랑한다면 나이는 상관없다. 요즘 방송가에서는 연상녀 연하남 커플이 대세인데 누난 내 여자니까로 시작된 연상녀 창가는 현영의 누나의 꿈을 거쳐 그룹 샤이니의 누난 너무 예뻐해서 꽃을 피웠다. 이렇듯 세상은 연하남 돌풍 누나 시대를 맞고 있다. 왜 누나들은 연하남에게 가슴 두근거리며 끌리는 걸까? 누나들의 연하남 환타지, 연예계에서만 통하는 걸까? 현실에서도 연하남과의 러브 전선은 이상이 없는 걸까? 샅샅이 파헤쳐보자.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을 기억하는가? 예쁘지도 날씬하지도 않던 방앗간집 셋째 딸 삼순이와 그녀를 사랑하던 멋진 남자 삼식이. 드라마 여우와 모하니의 고현정, 천정명, 달자의 봄, 채림, 이민기 커플도 모두 연상녀 연하남이다. 연하남에게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지연우를 통해 살펴보자. 안경 쓴 모습만 봐도 예쁘다고 감격하지. 새벽에 울면 한달음에 달려오지. 이 덕분에 지연우는 누나로 태어나서 참 행복하다는 말을 절로 하게 만드는 연하남계의 1인자로 등극했으며 그 뒤를 이어 누나들에게 찬가를 받고 있는 김현중은 또 어떤가. 산소 같은 남편이 되겠다는 김현중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냔 말이다. 누나에 대한 짝사랑, 이런 애틋한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작업의 기술이 드라마에서 이젠 광고에까지 등장. 국민 남동생 유승우가 등장한 CF도 있다. 화창한 날씨 속에 산책하던 유승우는 등에 엎여 요거트를 먹는 누나에게 맛있어? 라며 묻는다. 그러자 누나는 너무 좋아 라는 말을 속삭인다.
특히 유승호가 숟가락을 앞으로 내밀며 누나 아라고 하는 부분은 보는 이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든다. 이런 연하남 열풍의 원인은 무엇일까? 최근에 이런 바람을 일으킨 것은 아무래도 그 지현우라는 어떤 배우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나이가 어리지만 어른스럽고 기댈 수 있고, 그리고 뭔가 그 열정이 있고 꿈이 있는 장근석, 정희로 같은 배우들도 역시 누나 팬들 위주로 팬클럽이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가수 겸 영화배우인 비 같은 경우는 30대에서 50대 여성 팬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미국이 됐던 뭐 일본이 됐던 어디든 따라다니는 팬들이 직접 있을 정도로 대중문화를 움직이는 축이, 예전에는 이제 10대 소녀였다면 이제 30대 이상의 여성들이 이제 대중문화를 크게 이제 좌우지하는 하나의 문화 세력으로 등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드라마나 TV 오락 프로그램에서 확대돼 연예계에도 연상연하 커플이 등장하고 있다. 올 초 열애설로 불거진 최지우 이진우 커플은 6살 차이다. 모델 이수혁과 좋은 만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탤런트 김민희도 6살 연상이다. 마돈나는 28살이나 어린 모델 헤수스 루지와 교제 중이고, 데미 무어는 무려 15살 어린 애쉬튼 컬처와 결혼에 골인했다. 연애에서 결혼으로까지 성공한 연상녀 연하남 커플들은 늘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탤런트 김보연 전노민 부부는 나이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대표적인 연예계 행복 커플이고, 탤런트 이은경 이진우 부부는 둘 다 재혼한 연상연하 커플이다. 또 최시라 김태욱, 노사연 이무송, 탤런트 박혜미와 뮤지컬 배우 황민도 연상연하 커플 멤버다. 또 연예인 커플은 아니지만 탤런트 김미숙은 4살, 가수 심수봉은 7살, 민혜경은 5살 연하남과 결혼했다. 배우 차승원과 권오중 역시 각각 3살, 6살 연상인 아내와 살고 있다. 연예계 속에서만이 아니다. 현실에서도 연상녀 연하남 커플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자기 일이 있고 바꿈지 않고 살아갈 자신 있는 여성은 더 이상 남자의 지갑에 의지하지도 결혼에 연연하지도 않는다. 세상의 색안경과 편견 속에서 마음고생해온 연상녀 연하남 커플이여. 나이 차이가 나면 어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당당하게 사랑하자. 자, 지금부터 문자의 답을 통해 친구의 성향을 알아보는 심리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 옆에 놓여있는 휴대전화를 들어주세요. 친구에게 저기 라고 문자를 보내고 잠시 기다려주세요. 딩동, 드디어 답장이 왔군요.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뭐? 필요 없는 친구입니다. 응? 도움을 주는 친구고요. 무슨 일이야?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무슨 일 있어? 곁에 두어야 할 친구고요. 그런데 물음표만 찍어 보냈다면 친구도 아닙니다. 끊으세요. 할 말 있어? 당신에게 관심을 있는 친구인데요. 신경 안 써도 되는 친구입니다. 왜 그래? 꼭 곁에 두어야 하는 친구고요. 뭐야? 당신을 매우 싫어하는 친구입니다. 재밌는 반응이 있었나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그럴 때 이런 심리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기 뜻만 고집하는 상사, 그리고 자학하는 동료, 잘못하고도 반성의 기미조차 없는 부하 직원까지 속 모를 사람들의 성향을 파악하면 사회생활이 한결 더 편해지지 않을까요? 요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나 봅니다. 최근 심리학 관련 서적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설득의 심리학, 심리학 초콜릿, 내 인생에 탐나는 심리학 50, 심리학 습관에게 말을 걸다, 선택의 심리학 등등등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심리학 관련 책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오묘하고 신비로운 심리의 세계로 함께 떠나시죠. 최근 출간된 많고 많은 심리학 서적 중 엄선해 고른 센 하트랜드 시청자분에게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 몇 권만 살펴보겠습니다. 심리학 생활의 지혜를 발견하다라는 책부터 살펴볼까요? 여기 곡선 모양의 물건과 직선 모양의 물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람들은 곡선 모양의 물건을 더 좋아할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며 시작되는데요.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심리적으로 모난 물건은 위협감을 주는 데 반해 둥근 모양은 편안함을 선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59가지 질문을 통해 심리 유형을 파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중심리학 열풍의 기원이 된 책이 있죠. 바로 심리게임인데요. 저자는 인간의 모든 사회관계를 심리게임으로 풀어나가고 있군요. 행운이라 생각하지 말고는 심리게임이야, 심리게임. 이건 당신 때문이야.
이런 게임을 보면 한 남성이 외식 장소나 영화를 고를 때 여성에게 선택하도록 합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면 즐거운 시간을 가지지만 결과가 좋지 않으면 결정권을 가졌던 상대방을 탓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심리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나오는 심리학 관련 책들은 흥미와 재미를 살려 쓴 책들이 많은데 그중 심리학 초콜릿엔 여성이라면 꼭 기억해야 할 나쁜 남자의 5가지 대표 유형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여성을 지배하거나 무시하려는 욕구가 강한 마초맨형. 아줌마는 제발 일찍 좀 자라. 응? 마누라가 안 자고 깨어있으면 얼마나 부담스러운 줄 아냐. 두 번째, 어른이 되기를 거부한 채 아무것도 책임지기 싫어하는 무책임한 피터팬형. 셋째, 의존적인 점에서는 피터팬과 비슷하지만 자신에게 손해가 될 일은 남에게 넘기고 피해버리는 마마보이형. 아유, 어미가 그것도 모르겠습니까? 우리 아드님 안색만 딱 보면 다 알죠. 그리고 나쁜 남자 네 번째는 경제적 능력도 가정환경도 가끔은 지적 수준까지 떨어지지만 여성의 인간적 연민을 이끌어내는 온달장군형. 마지막으로 이들은 가장 악의적인 스타일인데요. 비겁한 행동에 대해 손톱만큼의 뉘우침이 없는 한니발 렉터형이 있군요. 여성분들, 남자를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랍니다. 심리에 대한 관심은 만화책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카이쿄스케의 심리연구소. 이곳엔 히스테리, 불면증, 다중성격장애 등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을 날카로운 분석과 따뜻한 설득으로 결국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사이코닥터 카이쿄스케. 대중의 인기에 힘입어 드라마로 방송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 학대로 인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임상심리학사가 타인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면서 자신의 상처도 함께 치료해 나간다는 어둠의 임상심리사도 심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만화책입니다. 지금 서점 가는 심리학 열풍입니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심리 관련 책을 찾는 것은 현대 사회의 각박한 환경이 주는 스트레스에 지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겠죠. 이런 심리학 책들은 타인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타인보다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아닐까요?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죄악시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심리학 책을 가까이 할 필요가 없겠죠. 심리학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자신을 먼저 살아가면 어떨까요? 혜나씨. 어머, 벌써 센핫트렌드 마칠 시간인가요? 자, 혜선이가 준비한 이 센핫트렌드의 하이라이트 재밌게 보셨나요? 요즘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에서 이 PMP로 동영상 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얼마 전에 저희 센핫트렌드를 보시는 분을 제가 발견했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 센핫트렌드를 이곳에 담아 출퇴근 시간에 재밌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지하철에서 내려야 할 곳을 지나쳤지 뭐예요. 너무 푹 빠지신 거죠. 지루한 지하철 안에서 뭔가 재미난 걸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혜선이가 센핫트렌드를 강추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엔 또 어떤 재미난 트렌드를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뵐지 기대되시죠?